함수 하나당 두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한 개당 두 배 할 수 있는 거니까 규칙을 좀 더 다양한 걸 설명할 수 있게 돼요. 다양한 수들을. 여러분들이 방금 된 뭔지 기억나요? 뭡니까? 역함수의 성질 여러 개. 뭐였어? 한글로 읽어. 역의 역은 자기 자신 그대로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합성된 결과는 어떤 x가 들어가도 무시하듯이 x가 그대로 나온다. 자리 바꿔도 됩니다. x면 x예요. 갑자기 x인데 y 하면 안 돼. xx. 세 번째 합성함수의 역함수. 자, f 서클 g의 인버스는 순서를 바꾸면서 모두 역한다. 역을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세 개도 됩니다. 거기 책에서는 H 먼저 있지만 저는 뒤에서 드릴게요. 맞았어요. 그래서 합성 3개짜리 역함수는 자리 바꾸면서 역을 하시면 H 인버스, G의 인버스, F 인버스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 다음 좀 넘겨볼래? 236쪽의 4번. 여기가 솔직히 말하면 역함수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 4번을 배우십시다. 역함수 4번 그래프. 자, 역함수 4번 저기 있잖아. 그래프. 놀라운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뭘까요? 자, 원래 함수가 그려져 있으면, 그래프로 그려져 있으면 역함수도 강제로 그릴 수 있다. 어떻게? 뒤집듯이. 자, 뒤집듯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책에서 F 인버스의 그래프는 반드시 y는 인버스를 무시했을 때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상대칭으로 그려진다는 게 마지막 주제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납득되거든요. 왜냐면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 내가 함수를 찍어볼게. 쌤 F0은 1로 가요. F1은 3으로 가요. F2는 7로 가요. 점점점. 얘들아, 만약에 함수가 쏘고 있으면 그걸 점마다 찍으면 0,1 찍고 1,3 찍고 1과 3이에요. 2,7 부드럽게 찍고 그런 점들 연결하면 선이 되겠죠. 자, 그때 fx가 주어져 있으면 이거의 반대함수 어떻게 되겠어? 자, 반대함수 인버스요. 자, 근데 우리 뭐라고 썼냐면 함수값이 주어져 있으면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규칙이니까 어떻게 하자 펴자. f 인버스 쓰고 1일 때가 0이야. 뭐야? 자리 바꿔서 읽으면 함수값이에요. 남은 얘는 f 인버스가 4를 만나면 1이 된다. 얘는 f 인버스 7이 만나면 그럼 거꾸로 하고 나서 각각의 괄호 안쪽과 결과를 좌표로 콤마로 연결하면 이거 콤마 이거야? 1,0점을 찍어야 돼. 1,0이요. 여기는 이건 3이었는데 뒤집어서 이건 3,1이에요. 그럼 3,1의 좌취가 나와야 돼. 역함수가 지나는 곳에 참. 그다음은 7,2겠지. 그치? 그러면 호롤롤로 가겠죠. 믿었습니까?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이 전 단계랑 후 단계. 전 단계 후단계 역함수를 그려봤을 때 바로 여기 가상의 호조선 y는 x라는 기울 일자리 선을 그렸을 때 접혀서 그려진다.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그렇습니까? 접어서 그려진 그래프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면 돼?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집듯이 하면은 원래 거꾸로 원래 거꾸로를 그래프를 동시에 그릴 수 있다라는 게 거기 책에서 주제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따가 문제 풀 때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얘들아, 원래 함수를 이쪽 선으로 뒤집으면 주황선이 되는 거지. 근데 가끔씩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야? 얘들아, 이거 뒤집지 말자. 다시 뒤집지 말자. 지금 얘들아, 지금 이거 원래 함수의 규칙을 내가 y는 fx라고 줄게. 자, y는 fx야. 자, 근데 쌤, 이거 뒤집으면 역함수가 되는 거 맞잖아요. 맞아. 근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원래 함수를 그냥 인버스를 붙여요. 그리고 얘들아, 이쪽을 원래 여기가 x축 y축이잖아요. 근데 축을 뒤집어도 돼요.
배경 화면을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그대로 둬요. 근데 이 규칙에 역함수를 넣고 싶니? 그러면 그림은 유지하면서 x축과 y축의 선의 의미를 강제로 바꾸면 이것도 역함수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다시 x축과 y축을 뒤집어서 보면은 역함수가 된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얘가 지금 역함수예요. 물론 여기를 x축과 y축으로 본다면 실제로 그렇죠. 왜? 이 점의 위치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이게 x축이에요. 그럼 1 닫고 0 나왔으면 1,1 맞거든요. 1,1 여기는요? 그러니까 2,3 찍었을 1,3 찍었을 텐데 여기가 3,1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는 축을 뒤집어서 바라봤을 때도 된다. 그렇습니까? 이런 나이스한 스킬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뒤집을 때 뒤집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축을 뒤집을 거예요. 축을 뒤집자. 참고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풀 다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그래서 일단 553번과 553번 둘 다 해볼까요? 553번은 뭐였냐면 역함수 구하기 공식이 있었어요. 바로 y는 그 x를 자리 바꿔서씩 정리하면 역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얘들아, 554번은 이제 공짜 문제죠? 그냥 공짜입니다. 화살표 규칙이 놓여 있으면 읽으시면 돼요. 방향에 맞춰서. 그래서 빠르게 하자면 얘들아, 553번의 두 가지의 각각 역함수를 구하면 첫 번째 거는 y는 바뀝니다. y는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짜리로 바뀌어요. 그렇습니까? 두 번째 함수는요. y는 쓰면서 역함수. x, y 자리 바꾸고 싶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잘 바뀌어야 됩니다. 믿었습니까? 잘 나왔니? 채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54번 1번 뭐 하면 돼? f 인버스 b야. f 인버스 b는 b를 거꾸로 가면 돼요. 인버스 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1이 되겠죠? 2번은요. f 인버스 2야. f 인버스 2 몇이야? f2를 구하라는 소리겠지. 이해되니? 2번 보고 있어. 우리 554번에 2번. 그럼 f 인버스 2는 그냥 2가 가는 곳을 읽으면 되겠죠. c. 세 번째는요.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합성돼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죽이면 돼요. 삭제시키면 그냥 사가 돼야 돼. 오케이? 네 번째는 삭제시키면 돼. 그냥 A니까 A. 오케이? 그래서 3, 4번 땡큐인 거죠. 그냥 성질이 있잖아요. 성질. 좋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로 유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빠르게 이거는 몇 개는 설명하고 바로 볼 건데, 얘들아, 238쪽 보자. 238쪽의 필수 문제 14번 제목이 뭐야? 그냥 세 글자야. 주제. 역함수. 역함수라는 주제는 뭐 하면 돼요? 인버스 기호가 붙어 있으면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괄호 안쪽과 괄호 바깥쪽에 자리 바꾸면 역함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1번 문제 보고 있나요? 필수 문제 14번 1번. fx가 1차 함수죠. ax 플러스 b. 근데 그게 마3을 넣으면 마3이 나오고 쉼표 f 인버스 7이 2라는 건 인버스는 원래 함수로 읽으면 f2가 7인 거니까. 그래서 f2가 7이다. f 마3이 마3이니까 두 번 대입해서 a, b를 연립하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요. 역함수는 원래 방향으로 읽으면 인버스를 삭제시키면 f0이 2인 거고 그러면 f0이 2라는 걸 뒤에 쉼표에다가 대입하면 f2가 4인 것도 나오니까 두 가지를 두 번 대입하면 fx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함수값을 대입할 때 정보를 먼저 주어진 정보를 바꿔치기 하고 대입을 시작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바로 해볼까요? 555번. 딱 한 줄이긴 한데 gx를 할 때 역함수를 g라고 읽으면 그 역함수에 어떤 수 두 개를 넣어보면 될까요? 이거는 한 1분 컷 내셔야 되는 문제긴 한데요. 나갔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아니에요. 이거 페이크 걸리시면 함정 문제에 걸리시는군요. 문장을 잘 읽으세요. 구해야 되는 게 GG가 아니라 GG인 거였어요.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일단은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야, fx를 줄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단조로운 규칙이죠. 단조롭습니다. 근데 이 단조로운 놈의 역함수를 쥐라고 하지. 그럼 뭐 하면 되겠니? 자, 이거야. 함수의 단위를 통일할 거야. 단위 통일. 얘들아,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보자. 역함수라 말했으면 그럼 걔는 지우면서 f라는 놈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죠. 사실 근데 gx지만 우리 편의상 f 인버스라는 기호를 쓰자.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에 함수를 g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알파벳 g 말고 f 인버스로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하라는 것. 이제 구하라는 것. 얘는 f 인버스 8 더하기 f 인버스의 인버스 3 구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말장난인데 g가 지금은 역함수야. f의 친구야. 그럼 인버스라는 기호를 사용하면 g는 f 인버스니까 바꿔치려면 이걸 구하라는 소리죠. 이렇습니까? 따라오고 있니? 기호를 변환하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뭐가 됩니까? 따로따로 구하면 돼요. 따로따로. 첫 번째, f 인버스 8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얘들아 f 인버스 8은 역함수를 구하지 마세요. 살짝 k라고 주자. 자, 잠깐만. 자, 몇인지 모를 때는 걔를 한번 1, 2, 3, 4 k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인버스 8이 k라는 건 자리 바꿔서 읽으면 k를 넣을 때 8이 되는 수예요. 그럼 k를 넣을 때 8 되는 수는 간접적으로 풀어보자. 일단 k 넣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8이 되어지는 적당한 k 몇이죠? 자리 바꿔서 읽으면 슉슉 하면은 k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게 거슬러 올라갔을 때도 정보가 유지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치환하고 바꿔서 대입하면 그냥 어떤 수로 나옵니다. 오케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자리 바꾸면 되니까. 자, 얘는 애초에 역에 여기잖아. 역에 여기잖아. 그럼 뭐야? 무시가 하는 거죠. 여기 그냥 F3 거란 소리예요. 그냥 F3. F3이니까 F를 바라보면서 3을 넣은 결과 몇이에요? 0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일 더하기 0 마이너스 1이 답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너 역함수 구해서 풀었지? 네? 역함수 구해서 풀었죠? 뭘요? 이거 풀 때. 아니요. 이렇게 낮춘 거 K라고 주는 거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너희 처음 했던 K는 안 넣었어요. 왜냐면 문자를 주는 게 번거롭긴 한데 방향을 모를 땐 그냥 문자로 넣다가 풀어보니까 나온다라는 간접적인 발상을 쓸 거예요. 오케이? K로 둔다. 이따 풀 때 쓸 거예요. K로 두고 풀어. 물론 쌤 저는요 요거 y라고 주고 x, y 자리 바꾸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이고 y로 정리하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넘기니까 이거고 2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니까 얘가 역함수 g잖아요. 그럼 gx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8 넣고 얻어진 거. 인버스는 또 원래 함수로 보면 되니까 또 되지만 역함수 구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구하지 말고 식을 만들지 말고 그냥 F로 푸는 겁니다. 오케이. 역함수 문제는 모두 원함수 문제로 바꿔서 풀자. 원함수가 뭔데? 그냥 원래 함수가 원함수예요.
원래 함수. 좋습니다. 아래 문제들은 집에 간식거리 숙제 주시면 옆에 얘들아 필수 문제 15번.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뭘까요? 자, 얘들아 역함수는 항상 존재하나? 모든 함수마다 역함수가 있어라는 건 살짝 억지예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바로 뭐야? 1대1 대응인지 조사하면 돼요. 자, 필수문 15번. 얘들아 fx가 분기형 함수야. 얘들아 분기야. 분기. EX가 된다. 언제? 1 이상일 때. X가 1 미만일 때는 이만큼의 못생겨요. 자, 근데 얘들아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 문제 끝이야. 역함수가 존재.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이 말에 말 쳐볼까? 역함수 존재해봐. 애뜻. 역함수 있어. 바로 아까 말했지만 1대1 대응이 보장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들아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보장하는 법은 또 맞다론에서 배웠어요. 뭔데? 여러 가지 함수 파트에서 오늘 못 합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는 법. 뭐였니?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리고 가로축과 한 번씩 만나는지 조사해 보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지금 이거 보면 어떻게 되니?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그래프? 얼추 그릴 수 있겠어? 해보자. 평면을 놓자. 둘 중에 누가 더 그리기 쉽나? 1 이상 1이야. 1 이상이 쉽지? 왜냐면 이거는 y는 ex니까요. y는 ex를 강제로 그리면 1보다 이상일 때 y는 ex라는 건 원점을 관통하는 기울기 이짜리 선이에요. 근데 1 이상이니까 지우면 돼요.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1 미만일 때는 y는 몇 x 플러스 몇이니까 x가 들어있는 1차 함수야. x가 1차라고. 1차 함수는 직선이에요. 괜찮습니까? 근데 우린 뭐가 되길 희망해? 이미 그려진 부분과 접착시켰을 때, 접착을 시켰을 때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 근데 여기가 벌써부터 가로축 그으면 한 번씩 잘 만나고 있는데 여기가 방해하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여기가 한 번씩 잘 만나고 있잖아. 그치? 이해돼요? 한 번씩만 만나는 게 1대1 판별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1대1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쪽 1 미만인 곳의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올라갔다가 올라가면 쭉쭉 가는 거니까 가로축 만나면 딱 한 번씩 만나야 돼.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하면 돼? 올라간다의 느낌을 설명해봐. 올라간다의 특징. 직선이 올라갈 기울. 뭡니까? 기울기만 보면 돼요. 자, 상수항은 필요 없어요. 기울기만 보면 된다고. x의 증가량이라는 개념. 기울기. 오케이? 그러면 이게 올라간다는 건 기울기가 양수란 소리일까? 올라간다는 건 기울기가 알려주는 거야. 양의 상태야. 즉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이수니까 따라서 2의 1-k가 양수가 되게 보장하면 됩니다. x 앞에 있는 수가 양수래. 자, 그러면 이 양수가 되려면 2의 1-k가 0보다 크다는 소리죠. 그럼 양변을 전개하면 2 빼기 2k가 0보다 크다는 소리죠. 넘기면 2k가 2보다 작다는 소리죠. k는 1보다 작다라는 게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고, 그럼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그래프를 그려서 방향을 봤을 때 한 번씩 만나는 건 지금은 증가만 되겠다. 오케이? 그 과정에서 뭐였어? 기울기의 부호를 보는 거야. 이거는 계속 1차 함수를 잘해야 돼. 직선 파트 있잖아. 앞에 1차 함수 파트에 기울기의 부호. 오케이? 한번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볼까요? 558번. 함수가 분기형인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말이 뭔 말이지? 거꾸로 함수가 있어야 돼. 언제 있지?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이 보장될 때만 직선이 역함수를 가진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 기울기의 부호를 결정한다.
양수거나 음수면 됩니다. 좋아요. 자, 같이 볼까요? 자, 이런 모양이 역함수를 가진다, 존재한다라는 게 K의 상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첫 번째 겁니다. 기울기만 따지자. 얘들아, 마이너스 1 미만인 곳에 그려야 되는 함수 y는 x 앞에 부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이니까 네거티브죠. 다시 한번 기울기만 x 앞에 곱해진 수만 읽으면 음수잖아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식의 y는 몇 x 더하기 몇인데 x 앞에 놓인 수가 몇이길 희망해야 될까? 음수니까 음수예요. 사실 이미 얘가 음수를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저질렀어. 마이너스 1이야. 음수가 보장돼 있으니까 얘도 음수를 보장해야지.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꺾이더라도, 얘들아, 꺾은 선도 괜찮아. 꺾은 선이면 뭐 어때? 어쨌든 값은 만나잖아. 근데 얘는 끊어서 봤을 때 증가량이 음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얘도 증가량이 음수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네거티브랑 네거티브여야 돼요. 따라서 지금 뭐냐면 x 앞에 놓인 수를 기울기라고 불렀을 때 얘가 뭐였는데 이거의 전체 부분을 가져오는 거야. 3k-5. 뭐 하면 될까? 음수가 보장된다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여기가 작다가 음수잖아. 오케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2, 3, 4. 음수가 된다. 그럼 넘기면 3k 정도는 5보다 작아야 돼. 그럼 k 하나당 3분의 5보다 작으면 되는 거라고. 이렇습니까? 근데 k가 3분의 5 미만이면서 최대값 누구야? 그러면 정수 k면 3분의 5는 1.6666666이에요. 그보다 작은 k면서 정수인 건 1부터다. 그래서 최대값을 부르시면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1대1 대응은 기울기의 부호를 보자야. 결론이 기울기의 부호.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은 쉬워요. 자, 필수 문제 16번. 제목이 뭐니? 6글자. 역함수 구하기. 근데 역함수 구하는 공식 기억나? 필수 16번 보자. 자, 원래 함수가 몇 x 플러스 몇이면 x랑 y를 자리 바꿔서 식 정리하면 역함수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함수 공식 쓰면 됩니다. 자리 바꾸고 식을 정리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역함수 구하는 공식을 사용한다. x인가요? y인가요? y는. 좋습니다. 다들 잘 푸신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자,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3분의 1 정도랑 2를 가지고 있어. 3분의 1과 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함수의 모양을 봤을 때 원함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뭐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자, 내 말 들어보자. 정답 -18입니다. 잘 보였어요. -18 하신 분들은. 첫 번째 이겁니다. 얘들아, 역함수를 먼저 준 경우면 어차피 역함수의 역함수 하면 원함수가 되겠죠. 다시 얘를 먼저 보지 말고 거꾸로 보자. 역함수가 먼저 주어져 있으면 얘를 다시 역함수라는 어떤 거꾸로 한다는 기호를 주면은 얘가 원함수가 될 거예요. 갔다가 돌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따로 뭐 하자? 이 자식한테 역함수 구하는 공식을 적용하자. 어떻게 하면 돼? 시작. 1단계 자리를 바꾼다야. x는 3분의 1 y 플러스 2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억지 부려.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돼? 식을 정리해. y로. y만 남기면 어떻게 돼? y는이야. 넘기면 되니까 x 빼기 2. 양변을 3배 해보는 거야. 잘 보고 이해하겠고. 다음은 y의 3배만 해주면 y는 3x 빼기 3배 되겠습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원함수랑 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로 결정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역함수의 역은 자기 자신이니까 원래 함수니까 역함수 공식을 쓸 수 있다. R 문제도 집에서 숙제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7번. 얘들아, 역함수의 성질은 뭐냐면 계산을 간단히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얘들아, 뭐라고? 계산을 간결하게 하고 싶으면 성질을 쓰면 됩니다. 정직하게 계산하지 말고 법칙들을 쓸 거야. 요거 말하는 거. 성직하게. 자, 일단 대표 문제 볼까요? 얘들아, 지금 fx가 주어져 있니? 네. 필수 문제 17. f 엄청 단조롭죠? 3x에서 1 뺀 거. g에서도 단조롭지? 뭐 이 정도의 1차 함수니까. 자, 근데 두 가지 함수가 있을 때 구하래. 자, 1번 g 합성 f 전체 인버스 1. 오케이? 자, 2요. 그 다음에 2번 뭐하래? f 합성 괄호 열고 g 합성 f의 역함수 전체에 넣어라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자, 해보자. 가보자. 첫 번째, 얘는 어떻게 구하죠? 자, 괄호가 붙어 있고 이 괄호를 인버스가 지배하고 있어요. 괄호에 붙어 있는 인버스. 바로 요 공식 이사죠 일단. 자, 합성의 역함수는 바꿀 수 있어요. 간결하게. 뭘로? 자리 바꾸면서 역. 자리 바꾸면 여기가 따라서 어떻게 돼? 얘는 바꾸면 어떻게 돼? 얘는 가만히 두는 거야. 이렇게만 바꾸는 겁니다. 그럼 F 인버스가 앞으로 가고 G의 인버스가 뒤로 갑니다. 그리고 괄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괄호가 사라지는 거죠. 괄호가 사라지네.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이 붙이면 돼요. 그렇습니까? 그다음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뒤에서부터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자. F 인버스 괄호 열고 G 인버스 2가 필요해. 그럼 얘가 필요한 숫자거든? 몇이니? 이거는 바로 보이시면 천재예요. 네, 천재가 아니고 살짝 빠르신, 계산이 빠르신 거예요. G 인버스 2. G는 알지만 인버스를 몰라. 물론 역함수 공식 써도 됩니다. 근데 쓰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모르는 부분은 잠깐 동안 K라고 주자. 다시 살짝 미지수 K로 잡을게요. 오케이? 그럼 살짝 이 괄호 안에 있는 수를 K로 잡으면 살짝 옆으로 갔을 때 뭐 하면 되는 거니? 얘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얘를 구한다의 원래 함수 바꾸면 어떻게 돼? 아니, 이게 지켜지는 물음표를 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K로 준 거야. 1, 2, 3, 4 K. 그럼 뭐 하면 됩니까? K로 두고 바로 갔을 때 역함수 죽이고 싶죠. 그러면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러면 네. 그러면 GK가 2일 때야. 같은 말이에요. 인버스를 삭제시키면. 그렇습니까? 일단 뭐 하면 돼요? 그냥 G에다가 K를 넣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넣어야 2가 될까? 누구를 넣어야 2가 될까라는 답변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그냥 2가 되는 간접적인 수요. 뱉어내는 수 몇입니까? 1이죠. 그거를 찾고 거슬러 올라가면 시원했던 수가 정보를 유지하기 때문에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다? F 인버스 바꾸면서 1 되겠죠. 여기 1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F 인버스 1이 필요해. 근데 또 젠장 역함수가 남아있어. 인버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또 살짝
K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K로 뒀다가 결정. 다시 또 K로 두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 F 인버스 1이 K라는 건 몇인지 모를 땐 잠깐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갔을 때 B 부분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하다가 뒤집어서 읽으면 F의 K일 때 1이 언제일까라는 답변을 하세요. 적고 뒤집으면 이거는 단순 계산이잖아. F를 바라면서 K 넣어보세요. 그럼 3K-1이 1을 뱉어내는 수를 3분의 2. 찾으면 3분의 2잖아. 이름이. 그 3분의 2가 그냥 답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계산을 치환했다가 숫자로 결정됐으니까 3분의 2가 된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역함수를 만나면 살짝 멈추거든. 아, 몇이지? 안 보일 땐 K로 두세요. K. 그리고 옆으로 가서 식을 나열하세요. 같아지려면 같아져야 되니까 식을 풀고 K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는 얘들아 이건 함수 3개짜리야. 하나, 둘, 셋. 근데 너무 간결하게 하고 싶어. 자, 간결히 써보자. F 합성, G 합성 F의 역함수의 2. 자, 뭐부터 해볼까? 자, 해보자. 자, 계산 법칙. 자, 수학에서는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괄호가 우선순위예요. 얘들아, 괄호가 우선순위입니다. 여기가 1번이에요. 그 다음은 이거 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자, 얘를 먼저 해줘야 돼. 괄호가 우선순위니까 얘 풀어 헤칠 수 있니? 법칙이 있잖아요. 또 있어. 합성의 역함수는 네. 그 쓰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었다가 얘들만 바꾸면 돼요. 그럼 얘가 앞으로 가고 얘 도가면서 인버스 붙이면 이렇게 괄호가 풀어지겠죠. 이렇게 보존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할 일이 생겼어요. 여기 왜 사라지는 소리예요? 함수랑 역함수가 세트로 모여있으면 동그라미라는 게 함수이거든. 세트로 모여있으면 사라진다.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만 하면 돼? 뒤에 있는 껍데기만 풀면 돼요. 뒤에 있는 껍데기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역함수를 모를 때 K라고 두는 거예요. 몰라요면 K로 두세요. 모르니까. 그래서 K로 두고 살짝 옆으로 가면은 K를 넣으면 2가 되는 수,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가 보는 거예요. 그럼 K를 살짝 넣으면 그치? 계속 내가 해봐. K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넘기면 K는 3이 돼.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보존되는구나라는 것만 잘 의식의 흐름을 잡으세요. 여기까지는 보존됐지? 근데 살짝 안 보이니까 치환했다가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아래 있는 풀어볼래요? 자, 복잡한 계산은 의식을 하는 겁니다. 간결하게 쓰고 대입한다. 함수에 괄호가 붙어 있으면 인버스 삭제시키는 거 다 하면서 정리하고 대입하셔야 돼요. 물론 정리가 안 되면 그냥 뒤에서부터 대입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안 되네요. 함수 계산에 혼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함수가 결정이 되어 있을 때들 같이 해보자. 자, F 인버스 합성 G 전체를 강조하고 인버스가 또 붙어 있어요. 전체 강조. 그다음은 상대죠. 자,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함수값 기울긴 한데 너무 복잡하죠? 뭐 하자? 일단 법칙들 여러 개 쓰자. 역함수 공식이 있습니다. 해보자. 뭐 하면 돼요? 비빅. 대입 먼저가 아닙니다. 괄호 먼저예요.
자, 괄호가 먼저야. 자, 인버스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뭐 하면 됩니까? 일단 자리 바꾸면서 역.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앞으로 오겠죠. 이해됩니까? 합성 쓰면서 얘는요? 뒤로 오겠죠. 근데 얘들 F 인버스의 인버스 뭐겠어? 아, 얘가 뒤로 오면서 역함수 붙여야 되는데 뭐가 되겠니? 따라오자. 각각의 역함수하고 자리 바꾸면 되는 거잖아. 이건 뭐가 되겠어? F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다음 뭐 하면 돼요? 그냥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괄호가 없어요. 그럼 G에서부터야 무조건. 자, G 인버스 F3이야. 근데 F3이라는 거 그냥 계산해보면 뭡니까? F의 3 F3 F3 3을 넣으면 결과니까 5를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G 인버스 5는 몰라요가 답변이에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K라고 옆에다 살짝 두는 거예요. 그러면 K라고 두고 살짝 옆으로 가면 뒤집어서 읽으면 어떤 수였을까 하면서 GK가 뭐가 되는 무언가. 그럼 GK니까 얘랑 얘 중에 G를 바라보면서 K를 넣어보자. 그러면 2분의 1K 빼기 1이 5가 되어야 된다. 오케이? 그럼 2분의 1K 빼기 1이 5가 지켜주려면 K는 몇? 10이라는 답변이 나오죠. 걔가 거슬러 올라가시면 여기였지 하면서 그 K가 맞아요. 정보가 보존이 된 겁니다. 정답은 12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해됐나요? 역함수의 느낌이 오늘 하루 만에 제가 잡으라는 건 욕심인데요. 반복해 보시면 재밌어요. 이런 느낌이고 나면 잡히거든요. 좋습니다. 2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2개면 그냥. 자, 여러분들은 사다리 타기를 잘하십니까? 이게 사실상 저는 사다리 타기랑 똑같다고 본질적으로 보거든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왔다 갔다 탈 겁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첫 번째 필수 문제 18번. 자, 그림 잘 그려야 되거든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자, y는 선 긁기. 이거 기준선이야. y는 x라는 선. 대각선. 자, 그다음 여기다가 천천히 증가하는 곡선이 있습니다. 좋아요. 자, 간다잉. 여기가 a가 된다고. 이 모든 중에 잘 따라와야 돼. 여기가 b고. 스포했더니. b고. 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여기가 C고요. 되돌아가면 여기쯤에서 D. E까지 나와 있나요? 4개면 충분하죠. 자, A, B, C, D가 있을 때 얘는 지금 Y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야. fx. 근데 구하라는 거 F 서클 인버스 A입니다. 되셨습니까? 이 두 가지 풀이법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얘들아, 일단은 역함수 문제에서 y는 x의 역할이 있어요. 다시 역함수 문제에서는 y는 x의 역할 바로 뭐냐면 길이를 보존합니다. 자, 길이를 보존. 왜냐면 이 y는 x만 따라가면 a, a니까 좌표가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y는 x를 바라보면서 y는 x에 닿아 있는 이 점들의 위치를 읽어가면서 뭐 해야 되냐면 yx는 마치 우리가 아는 줄자 같은 거예요. 자 같은 거예요. 길이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가 a니까 여기는 몇일까요? 다시 y는 x에 닿아 있다는 건 닿아 있네? 길이가 보존되는 겁니다. 이건 a겠죠. a, a일 테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x에 닿은 두 번째 점 여기쯤일까요? 그럼 그곳에서 내려가면 bb겠죠. bb. 그러니까 길이가 보존되는 게 y는 x의 y는 x의 역할이에요. cd. 이만큼 이렇게 누른 겁니다. y는 x라는 선 덕분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일단 x축을 메꾸는 거예요. y축은 메꿔져 있는데 문자로 여기를 메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 하자? 구하라는 걸 외웁시다. 근데 얘들아, 이거 합성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살려주세요. 분배 법칙이요. 뭐 어떻게 됩니까? 자리 바꾸면서 역함수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차피 자기 자신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동의합니까? 어그리? 이거 어그리? 좋아요. 그 다음은 자, 뒤에서부터 해봅시다. 얘를 한번 계산해보자. 자, 근데 잘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F 인버스에 A를 집어넣어 주세요라는 결과야. 자, 근데 F 인버스 A는 며칠이 잘 안 보이지 않나요? 며칠이 잘 안 보이죠? 보이세요? 자, 그러면 K라고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러니까 K라고 주는 거 아니야. K라고 주면 F, K는 A가 되는지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 그치? 자, 근데 그럼 FK가 A가 되려면 K는 몇일까? FK는 A라는 이걸 만족하는 수 K는 몇이야? 잘 생각해보세요. F 옆에 있는 건 X 좌표고요. 이거는 Y 좌표예요. B. X, Y가 등분되어 있어야 돼. 한 수식에선. 자, 근데 fx를 바라봤을 때 fx의 곡선을 잘 보세요. 올라가고 있어. 근데 우리는 희망한 결과가 며칠 넣어야 a로 끝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곡선 중에 며칠 넣어야 a에 끝납니까? 바로 혹시 이 점 보이세요? 다시 fx에 집중하면 즉 점점 점이 올라가다가 이쪽 점은 이거일 때 이거잖아요. 자, x, y라는 걸 원점을 기준으로 읽어보세요. 가고 간 만큼이야. 원점을 기준으로 읽어봐. 여기서 가고 가야 F에 도달하는 거지. 그러면 A가 되기 위한, 하자면 A에 도달하기 위한 X는 몇이야? B라고 읽어야 돼. B 맞지? 아니 이 그림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B일 때 A잖아요. 교차하는 곳을 보세요. 선과 선 여기.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K로 적었던 건 그림을 보면서 몇 컴마 A가 되는 거. 즉 B겠네라고 볼 수 있어요. K는 B야. 그럼 K가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는 아직 F 인버스가 한 번 나왔지. 그러면 이제 B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또 F 인버스 B가 몇인지 모르겠어. 그럼 뭐 하면 돼? 또 K라고 줘. 그냥 또 K라고 주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서 읽으면 뭐가 돼요? FC는 FK가 B인 거. FK가 B인 수요. 다시 한번. FK가 B가 되어지는 요거요. 시원한 겁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한글로 해석해봐. F의 며칠 대입해야 B가 나올까? B가 된다가 결론이야. 결론적으로 B로 돼야 돼요. 자, 그럼 fx를 바라봤을 때 B에 도달하기 위한 C죠? 여기 보세요. 여기. C를 넣어야 B에 도달합니다. B가 됐나요? 그래서 얘는 C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 C가 됩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사다리 타기라고 했잖아요. 사다리 타기. 이게 그러니까 지그재그 막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게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며칠 넣어야 그 결과 y 값이 될까라는 걸 찾아보시면 지금은 아까 처음에 a가 되기 위한 x는 b만큼 달려가야 여기에 닿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구닥다리 풀이에요. 제 생각엔 이래요. 구닥다리입니다. 두 번째 풀이 뭘까요? 얘들아 이렇게 치워하는 거 귀찮지 않니? 귀찮다고 해줘. 귀찮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이거였지. 두 번째 풀이가 더 쉬워요. 자,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뭐 할 거냐면 원함수를 강제로 역함수로 만듭시다. 아까 했던 설명입니다. 바로 자 역함수를 그릴 땐 뒤집어서 그린다. 다시 한번 뒤집어서 그린다도 괜찮지만 뒤집지 말고 뭐가 있었냐면 인버스 붙이면서 축을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축을 뒤집는 순간 역함수로 변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뭐 할 거야? 그럼 F 인버스에다가 A를 넣는다. 이건 이제 역함수가 맞아요. F 인버스 X예요. 지금은 자 A를 넣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금 이렇게 봐야 되나? 여기 X라고 A를 넣으면 도달하기 위한 그 닿는 점은 B로 가는 거 보이십니까? 그게 더 고수풀이에요. 그러니까 90도 해주면서 봐봐요. 90도 해주면 이렇게 머리를 이해되니? 그 다음에 F 인버스 B라는 건 F 인버스를 바라보면서 B를 찾아야 돼. B가 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F 인버스예요. 여기 X축이에요. 여기 Y축이에요. X축이라서 그럼 F 인버스 B는 이 함수에다가 X가 B로 될 때 도착하는 점을 끝까지 따라가면 올라가 여기죠. 그러니까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90도 회전하고 대칭도 해야 돼요. x축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가 먼저 움직이는 곳이고 그때 도달하는 곳에 y 값이 있다고 본다면 여기 x, y, x, y를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믿는데 안 되시면은 아까처럼 푸세요. 제가 두 가지 팁 알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처럼 이걸 90도 회전시킨다는 표현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시원하시면 됐죠. 이렇게. 좋습니다. 이해되니? 이해 안 돼? 그래? 그러면 첫 번째 풀 다시 해볼게. 지금 내가 이 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말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풀 뭐야? 자,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수많은 점 중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점 중에서 어떤 수였길래 5가 될까를 답변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림이 잘 그려져 있다면, 즉 6을 넣어야 5가 되는 거니까 여기 6이라는 건 보여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게 저거야. 그 뭐냐면 아까 우리 뭐 했었냐면 F 인버스 A를 모르겠으니까 뭐 K라고 준다. 근데 또는 네모라고 주세요. 네모. 그럼 네모라는 박스로 주면은 뒤집어서 읽으면 F 네모가 A가 된다라는 수를 찾아야 돼. 그러면 A로 끝나야 되니까 F의 며칠로 A일까는 이 수많은 점 중에서 fx에서 A에 도달하기 위한 수 B라는 걸 눈으로 볼 줄은 알아야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 어떤 함수의 그래프에 놓인 점들은 y 값을 먼저 읽으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 선과 만나는 곳에 이 x좌표가 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모 자리 또는 k가 있는 자리는 그 x좌표를 읽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해보셔야 너희가 실제로 잘 이해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fx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자리를 x1, x2, x3, x4, x5라고 할 때 f 합성하면서 f, a 인버스, x3를 버립니다. 여기 수처럼 연필로 따라가 보세요. 화살표 많이 나와요.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f 합성 함수 f의 전체 역함수 x3야. 이렇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일단 뭐 하자? 쌤 처음 쌤이 뭐였어? y는 x를 먼저 활용하자. 얘들아, y는 x의 역할이 뭐야? 얘들아, 이 선만 봐라. 직선, 직선, 직선. 얘는 길이를 보존하는 놈이야. 그러면 각각의 x1과 교차하는 곳에 여긴 뭐가 돼야 돼? 길이가 보존돼야 돼. 일단 y축을 메꿔야지. 자, y축 메꾸는 것부터 하세요. x3, x4, x5. 일단 이만큼 간 것들을 y좌표로 옮기면은 다 똑같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y축을 메꾼 후에 뭐 하면 돼?
자, 구하라는 걸 보는 거야. 자, 이건 뭐지? 보자. F 인버스의 F 인버스 X3 얻어주세요야. 자, 그러면 일단 얘부터 처리할 건데 얘가 몇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K라고 주자가 내가 말하고 있는 주장이야. 오케이? 그럼 해보자. 그럼 뜻이 뭐가 돼? 인버스를 떼면서 K가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런 수가 있냐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K에 며칠 대입하여 X3가 됩니까? X3가 되기 위한 결과가 되기 위한 원인 찾아봐. 결과의 원인. 그럼 얘들아 이번에는 이 fx의 곡선에 집중을 하세요.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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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얘가 x3에 도달하기 위한 점은 어디입니까? x3에 도달하는 점 바로 여기죠. 여기. 점을 여기 쳤습니까? 제 그림은 여기거든요. x3가 되기 위한 그 원인은 뭡니까? x4로 보이십니까? x4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얻어졌네. K가 또 x4야. 자 그러면 그 치환에서 얻어진 식을 또 대입하면 돼. 연달아서 한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하라는 건 F 인버스 X4인 거지. 근데 X4의 역함수 값을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K로 잡아. 또 K로 잡자. 그럼 어떻게 돼? 뒤집어서 읽으면 FK가 이번에는 새로운 문자 X4가 되길 희망해. 그럼 X4가 되려면 X4 F를 바라보면서 4가 돼야 돼요. Y 값이. 그럼 이제 X 어디에요? 여기 이해됩니까? 여기 좀 잘 보시면 여기거든요. 그러면 X4가 되기 위한 그 간격은 X5로 적혀 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이 X5예요. 오케이? 맞췄니? 여동도 왜 X5를 왜 지수로 썼냐? 아 이거 얘들아 이거랑 이거 다른 거예요. 아래쪽에 적는 거는 그냥 번째수를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지수는 곱하기 수라서 다른 말이에요. 어쨌든 X5는 아래쪽에다가 번호를 매겨주세요. 오케이? 옆에 마지막 문제 이거는 읽고 해보세요. 오케이? 역함수랑 원함수에 만나는 곳은 무조건 Y는 X랑 만나는 곳이에요. 뭐라고? 역함수랑 원함수가 만나는 곳은 어디다? Y는 X랑 만나는 곳이랑 100% 일치합니다. 무슨 말인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써보자. 얘가 fx라고 칠게. 이사님 좀 더 기울이기 위한 얘들아. fx야. 자 근데 y fx랑 역함수를 그리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역함수의 모양 설명할 때 뭐야? 그래프를 그릴 때 y x를 그렸을 때 뒤집혀지듯이라는 게 앞에서 알려져 있었지.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돼? 이 곡선을 이 빨간 선으로 강제로 거울 보듯이 뒤집어봐. 그럼 이렇게 하겠지. 이쪽이 이쪽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은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원래 함수를 선을 긋고 뒤집었을 때 생기는 게 역함수가 맞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의 질문이야. 그러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동시에 그려져 있을 때 어디서 만나니? 자, 주제는 뭐야? 만나는 곳 어디예요? 여기서 만나니까 저기서 만나니까 저기서. 그러니까 만나는 곳만 집중하면 어딥니까? 바로 여기 어딘가죠? 요 자식 꼬다리, 이쪽 꼬다리. 하얀 선과 주황선이 만나는 곳은 이쪽이죠. 근데 얘는 뭐로 볼 수 있니? 그럼 얘라는 건 특징이 뭐야? 특징. 바로 아까 내가 처음에 뭐 했어? 그래프를 그려볼게. Y는 X를 그려볼게. 했을 때 그냥 안 뒤집어도 다시 봐. 뒤집지 않더라도 만나는 곳은 어디겠어? 바로 원래 함수와 Y는 X라는 지익선에 만나는 곳이 보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착시현상이야. 어차피 뒤집고 연결하면 곡선일 텐데 그런 선과 선이 만나는 곳은 어차피 뒤집지 않더라도 접혀지는 자리, 접혀질 예정, 접었을 때 생기는 이 꼬다리에서 만나겠죠. 끝점. 이쪽 끝점이랑 이쪽 끝점에서 접으면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자? 받아들이자. 역함수랑 원함수에 만나는 곳은 뒤집지 않더라도 주황색을 무시하면 역함수를 그리지 않고 그냥 뭐 하자? 아, 직선과 만나는 곳으로 대신하자. 그럼 대신한다는 건 만나는 곳은 연립할 수 있으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같아지는 곳을 찾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뭐다? Y는 X랑 연립해서
같아질 수 있는 수식의 계산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목요일날 정리법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244쪽까지 스텝 1까지인데 쭉 해보시면 됩니다.